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만족하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집중해 주세요. 장 마감까지 몇 분 남지 않았는데 보람된 8월의 첫 번째 주 위에서 내일도 PC 김도영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수기 김도영입니다. 네, 어떻게든 동학개미가 막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개인이 방어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기술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한마디로 중요한 저점을 계속 지켜내었던 외국인과 기관들은 관망의 하루였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우리가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아마도 오늘 좀 특징적으로 금융투자 창구라든가 연기금, 제가 계속 고점에 대한 징후 부분을 표현할 때 이 연기금에 대한 매도 부분을 저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환율 시장에 대한 변동성의 커플링이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됐죠. 오늘도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속에서 놓고 판단해 봤을 때 종목군들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렸죠. 그런데 시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쪽으로 시장의 심리가요. 자, KG케미칼. 우리가 단기적으로 먼저 폐기물이 움직인 뒤에 KG케미칼이 오늘 실제적으로 이번 자연재해 발로 인해서 직접 수혜다라고 거론을 내부터 폭등이 나가는 모습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시장이 시대추정적으로 공격적인 프레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 KG케미칼을 보유하고 지금 넘어가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기준에서 시가 퍼센트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5%를 기준으로 해서 갭 돌파가 나가지 못하면 전략 이익실현 또 챙기고 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쪽으로 이것이 이제 시간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냐면 솔브레인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다른 종목군들이 잘 가고 있을 때 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기업 부분에 대한 합병 분할이 형성이 되고 나서 강하게 시간을 따라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것을 뽑아내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시장이 계속 올라가겠다, 긍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수급의 특징에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파생시장 쪽에 제가 어제도 전략이지만 앞으로의 전략도 계속인데요. 외국인들의 이 선물 추이를 우리는 따라만 가도 또다시 오늘도 수익이다라고 내일도 반드시 필식이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최종 시장의 분위기를 부산 인프라코어에서 하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고점 플레이 부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특이할 만큼 잘 반응을 하다가 위쪽에서 장대 음봉이 잘 안 나왔던 것이 수요일 날을 기점으로 듬성듬성 나오다가 어제 공격적으로 나왔고,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만 보더라도 고가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는커녕 흔들어들지 않았습니다. 분봉상에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좀 짧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좀 때를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들고 갈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자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해봤는데요. 그 와중에 KG케미칼은 월요일 시초가를 보고 결정하자는 짧은 전략까지 세워지셨네요. 이제 주셨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봐야 할 텐데 현대건설기계의 경우는 11%대 수익이 나고 있고요. 또 HDC 4%대, AFW는 27%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거 세 가지 리뷰도 좀 들어보고 이제 다음 주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전략까지 세워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AFW 같은 경우에는 시장 업종을 먼저 보고 먼저 쉬었느냐라고 체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대략 여러분께 표현되었던 날이 8월 5일이니까 6일날 기점으로 매수라든가 8월 5일날 시간에서 거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폭발적으로 오늘 뽑아내면서 했는데 동사가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죠. 하나 같은 경우는 테슬라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업황 부분에 대한 산업 개선, 과 함께 동사가 이제 자동차 쪽에 친환경차 쪽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못 갔던 것을 오늘 뽑아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다름질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지만 직선적으로 그어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 매물대를 지금 종가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열어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의 최대 목표가를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그렇죠.
오늘 형성한 15,950원을 잡고 트레이딩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4,3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홀딩해서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적으로 보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여러분들께 리뷰상으로도 또 표현을 드리냐면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의 상당히 매기가 뉴스플레이 때문에 쏠려 있을 때 내일도 피식은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잘 지키는 투자자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조용히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인프라 부분의 SOC 부분도 있겠고요. 동사가 두산인프라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한 불사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잘 올라탔지만 종가상에 지금 위축하고 있죠. 하지만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 끌고 올라가는데요. 눌림목 매수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23,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눌림목 매수를 신규로 잡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마무리 전다고 해도 이날 8월 3일 날 부분에 형성되었던 바로 아래 꼬리 부분만 지지를 해주면 역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계속 끌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또다시 한번 테마성과 재료성으로 언급을 드렸던 HDC 보시면 요거는 왜 제가 리뷰를 하냐면요. 보세요. 잘 소화를 해서 지지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캔들은 하루 정도 여유를 부려도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만약 확정 시그널로 오늘의 윗꼬리 음봉 캔들이 완성이 돼서 월요일날 기준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정리를 하고 가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여드린 것. 그러면 지금 이 캔들을 확인하는 공부법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투자판에도 투입을 해도 먹히는 캔들 모습이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을 쏘아올린 주체 부분은 바로 8월 4일부터 시작된 외국인들의 다시 변칙적인 부분의 이 선물 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저는 따라가겠다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하루 종일 소량적으로 눈치를 극심하게 봤기 때문에 특징을 못 잡았다면 월요일날 기준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저는 매도 쪽으로 출발이 된다면 매도 압박 쪽으로 계속 하방,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뒤로 미룬다라는 건 보유 종목은 계속 방망이 짧게 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드리겠고요. 만약 매수로 출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제가 제시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격, 트레이딩, 눌림목을 살짝 조금 높여서 매매 타임 또는 종가 기준보다는 조금 높여서 추격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점에 우리가 KG 케미컬 표현을 드렸던 것과 다르게 여기에서 힌트를 또 얻죠. 어제 그제 움직였습니다. 아실 겁니다. 폐기물 관련주 그리고 오늘 막판부에 오후장에 갑자기 시장이 들어올릴 때 5G 섹터가 다시 뉴스와 함께 움직였거든요. 이쪽 테마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일 월요일 기준에서 아직 제대로 제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거 노이즈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 조정을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관점에 트레이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고영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거 먼저 쉬었느냐 쉬지 못했느냐라는 것으로 업종이 계속 유지가 돼 있고 살아있다라면 매수 잡는다라는 표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적으로 최근에도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인텔리안 테크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도 최근의 모습에 시장 대비해서 소외되지 않았고 업황이 유지되면서 오늘 돌발성도 나와 있는 가운데 아랫꼬리를 달았고 물량들을 잘 소화하고 있죠. 그러면 위쪽 스팅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딩 바이를 하자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또 여기서 지난번 AFW 등과 같은 가지로 고점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애들 위치에서 다시 하나를 제시를 하겠는데요. 고점이어도 갈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은 이제 업황에서 반드시 만약 YMT인데요. YM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열고 갔을 때 시장에 이제 내연기관을 없애고 친환경 쪽으로 전기라든가 수소 쪽으로 넘어가죠. 내연이란 가솔린과 디젤 쪽에서요. 이런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실제 YMT 같은 경우는 만약 YMT에 부품이 없다라고 제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FW도 그런 패턴인데요. 그렇게 되면 산업 자체가 멈춥니다. 요걸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방송 관계상 제가 좀 디테일하게 못해드렸는데, 이 YMC 같은 경우도 역시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 그러니까 눌려봤자 얼마 안 눌린다 관점으로 계속 끌고 올라간다. 특히 이것이 이제 권리락 부분에 의해서 착시적인 부분에 계속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본다라면 보유자분들은 물량을 잘 확보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계실 거고, 신기자분들은 무증효과 부분에 대한 권리락이 말씀했으니까 주식수를 좀 더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올해 하반기에 고점은 계속 열린다는 관점으로 첫 번째 목표가는 24,000원 이상을 좀 열어놓고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는 오늘도 추천을 해주셨네요. 누구보다도 안전한 투자 전략 세워주고 계신데요. 상승할 때는 매도하자는 관점 오늘도 주셨고,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사드릴게요. MTNW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